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나서 자궁이 좀 부어있다는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어요. 자궁은 몇 g이냐면 딱 계란 알만 하거든요. 50g. 그리고 정말 계란 노른자가 있는 데가 있고 흰자가 있는 데가 있고 껍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직적으로 노란자, 흰자 껍데기가 다 조직학적으로 틀린 거죠. 그런데 진료를 받고 나서 자궁이 좀 부어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학적인 언어로 자궁 선근증이라고 합니다. 선근증. 근데 도대체 그게 뭐지? 질문이 있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요. 계란 노른자 있는 곳이 노른자 있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동을 했죠? 흰자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생리를 계란 노른자 안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생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밖으로 흘러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 흰자 쪽에 사는 생리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자궁 내벽의 이동으로 인해서 자, 이 빨간 색깔의 조직은 똑같이 생리를 할 때 얘가 자라게 생리피를 만드는 질병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리피를 만드는데 이 흰자에 있는 그 생리피는 밖으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어떻게 되죠? 점점 붓게 되죠. 이렇게 오이 모양의 예쁜 자궁이 아니라 부어버려. 여기는 부은 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환자들은 이거의 도대체 원인이 뭔지 알고 싶어 해요. 원인은 뭐 체질적으로 자궁 내벽에 이동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환경 호르몬,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자궁 내벽의 환경 호르몬, 뭐 인공 색소, 헤어 스프레이,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뭐 음식물에 들어있는 색소, 뭐 드라이 클리닝 매제, 그리고 페인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페인트를 할 때 나는 냄새들, 이런 것들, 환경 호르몬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실 때 색소는 다 뭘로 닦아야 되냐면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돼요. 근데 참 기름을 기름으로 닦는데 편리하긴 하지만 그 기름이 또 우리한테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 선근증을 조금 더 만든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선근증에서 해방되는 것은,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은 좀 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샴푸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뭐 빨래 세제 이런 것들에 많은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근증, 자궁이 붓는 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궁이 부으면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근데 적당히 부어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부어있으면, 자, 이 자궁벽에 정상적인 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시다가 국화가 보도부록 위에서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에 민들레라든지 가을에 국화들이 평지 말고도 보도부록 위에서 우아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궁이 딱딱한 벽이 있을 때도 애가 안 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초기의 착상이라든지 애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왜냐하면 나는 좀 더 쿠션이 좋은 정상적인 자궁에서 크고 싶은데, 이렇게 선근증이 돼 있는 자궁은 애기가 뭐라 그러냐면 왜 자갈밭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밭이 좀 자갈로 돼 있다고 그래도 완전히 불임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어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이 생리통, 뭐 생리불순이 올 수도 있고, 뭐 생리할 때 아래로 빠지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뭐 전기로 지저대는 것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부어있을 때 생리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겠나요? 그래서 자궁이 붓는 거.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조시대에 우리가는 아기를 몇 명 낳죠? 다산. 여러 명 낳던 시절에는 이 선근증이라는 병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리할 기회가 없잖아요. 생리도 안 하고 시집 보내서 그냥 무월경에서 이렇게 진맥해서 뭐 임신이 됐다 그러고 배가 불러줘서 애를 받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이면 또 무월경 생리 안 해요. 그랬다가 또 돌 지났는데 또 배가 불러오는 거야. 12명 낳던 시절에는. 그래서 생리할 기회가 없는 과거의 원인, 그러니까 조금 더 과거 시대 현대 문명에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성근증이라는 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떡하냐. 이조시대보다 훨씬 생리를 일찍 하게 됩니다. 생리를 일찍 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물론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성리되는 과정이 일찍 시작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교습증, 예를 들어서 환경호르몬에 많이 노출되거나 뭐 달짝지근한 닭꼬치, 뭐 튀긴 음식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면 생리가 빨리 와요. 그리고 생리는 빨리 하고 실제로 아이를 갖는 시기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성근증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혹시 진료를 받다 내막증, 자궁 내막증이라는 말을 들으시거든요. 자, 자궁 내막이 이동됐다는 게 자궁 내막증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근증이라는 개념은 자궁에만 국한되어 있는 걸 성근증이라고 그러고 자궁 밖으로 내막이 이동됐을 때는 자궁 내막증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궁이 부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자연적인 치료,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도 있고,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의사들이 늘상 하는 얘기, 좀 더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덜 달게 드셔라, 탄수화물을 줄여라, 인위적인 것에 빠지지 마라. 스트레스에 빠지면 성근증은 점점점 더 늘어나겠죠. 감사합니다.